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기준을 잡아드리는 구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어제 오늘 아주 정말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었어요. 정말 힘들다, 지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좀 본론만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릴 오늘의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주식시장의 큰 흐름부터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화면 순서대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밤사이 글로벌 증시의 시황을 정리해드리면서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의 단기 방향성도 미리 읽고 대비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씩 뉴스가 쏟아지는데요. 노이즈는 전부 걷어내고 진짜 돈이 되는 시그널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모멘텀, 스마트머니의 유입, 확률 높은 차트 시점까지 까다롭게 검증한 3박자가 갖춰진 스윙 유망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젯밤 뉴욕 증시는 우리 한국 시장의 반도체 주도주 폭락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을 했고 결국 다우 지수는 좀 선방하긴 했지만 기술주 위주인 나스닥, S&P 500은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원래는 우리 시장이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는 입장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저번 주 금요일 뉴욕 증시 휴장 이후로 뭔가 잠깐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다른 건 몰라도 글로벌 증시에서 반도체만큼은 워낙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뉴욕 증시도 AI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폭락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게 됐으니까요. 우리 시장 영향 이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있긴 했습니다. MS CEO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 이 사람이 AI 산업이 이제 특별한 성능의 차별화 없이 가격 경쟁만 벌이는 범용화 단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도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위축시키면서 차익 실현의 이유가 됐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이제 금리 문제, 이것도 압박이 있었어요. 전쟁 리스크가 소멸에 가까워지면서 유가는 급락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속됐던 문제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다 보니까 연준이 9월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공포가 투심을 더욱더 위축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뉴욕 증시도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시장도 추가 하락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라면 그렇겠지만 최근에는 저번 주 금요일 뉴욕 증시 휴장 이후로 이제 우리 증시의 영향을 뉴욕 증시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증시 영향을 이 뉴욕 증시가 후발주자로 받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크게 선반영 돼가지고 미리 폭락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차트상 위치도 그렇고 여기서 더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반등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거 제가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반등했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장전에 멤버십에 장전 브리핑 올려드릴 때 오늘은 반등 확률이 높고 낙폭을 축소해 나갈 전망이다 라고 확실히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좀 진짜 어이가 없는 수준이기는 했어요. 낙폭이. 제가 이거 이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솔직히 어제는 제가 진짜 원래 그런 말을 거의 안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외환 위기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정도 수준의 낙폭이 나왔으니까요. 이게 과잉 하락이 아닐 확률은 정말 좀 너무 낮았습니다. 이후에 하락에 대한 이유가 어딘가에서 시스템적인 구조 붕괴가 나왔다든지 이런 게 알려지면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확대된다면 모를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을 예측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시장이 현재 반등 의지를 확인시켜줬죠. 이탈했던 21선도 복구를 하고 아직 반도체 주요 종목들의 조정폭이 깊어질 때는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관점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찐바닥이라고 예상이 됐던 이 900선 여기를 깼다가 다시 바로 되돌려주는 흐름을 보였으니까 저가 매수 측면에서 매력적인 구간에 아직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지수 모두 양호하게 아주 잘 끝나 주었다. 여기서 깨졌으면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 연쇄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상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었으나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곳에서 지지가 나왔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긍정적 관점 아래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관점으로 반도체 주요 종목들의 눌림목 기회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들 또 코스닥 주요 업종들 중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이어서 오늘 쏟아져 나온 주식시장 이슈들 중에 핵심 이슈만 꼽아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따금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양자 컴퓨팅 관련한 소식입니다. 대장주로 잘 움직이는 엑스게이트의 경우 어제 폭락장에서도 특징주로 움직이면서 지금 연속으로 주가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가 옛 제철소 부지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양자 기술 단지를 짓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리노이주가 정부 차원에서 무려 7천억 넘는 돈을 마중물로 쏟아부은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근데 왜 시카고냐? 사실 시카고 주변에는 명문대나 훌륭한 국립연구소들이 밀집해 있어서 양자 물리학이나 공학 인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부의 실리콘밸리나 동부로 떠나버리기 일쑤였어요. 이런 만성적인 어떤 지성인 유출? 이런 걸 막고 아예 인재들이 머물면서 연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시카고 내에 직접 구축하겠다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현재까지의 성적표는 꽤 성공적이에요. IBM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과 세계 각국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이곳에 막대한 규모의 양자 컴퓨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7조 원대의 투자를 약속을 했거든요. 과거 제철소가 문을 닫으면서 오랫동안 경제적 침체기를 겪었던 동네 주민들의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한 빵집 사장님은 벌써 양자 도넛이라는 귀엽네요. 메뉴를 만들어 팔면서 앞으로 새로 생길 수천 개의 일자리와 벅찬 미래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이번 AI 인프라 붐을 놓쳐가지고 아쉬움이 컸을 시카고가 이번엔 양자 컴퓨팅을 얼른 채가면서 낙후된 공업 도시를 어떻게 부활시킬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이란 전쟁 리스크가 소멸에 가까워지면서 앞으로 특히 뉴욕 증시의 추이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안 좋은 관점은 아니지만 이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게 나아지는 건 아니라서요.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의 조언을 토대로 간단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소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괴된 인프라와 엉킨 물류망입니다. 이 페르시아만 일대의 정유시설 파손 정도가 심각해요. 이거 고치는데 꽤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피난 가듯 엉뚱한 곳으로 흩어진 유조선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바다 곳곳에 남은 기뢰의 위험을 지우는 데만도 최소한 수개월은 걸릴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구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유소 기름값의 이 로켓과 깃털이라고 하죠. 비유적으로 이 로켓과 깃털 현상입니다. 위기가 터져가지고 국제 유가가 오를 때 동네 주유소 가격은 로켓처럼 치솟잖아요. 오를 때는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반면 위기가 끝나고 유가가 떨어질 때는 어떤가요? 깃털처럼 아주 느리게 굼뜨게 내려옵니다. 전쟁 이전에 싼 값에 주유를 하기까지는 꽤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본시장 체제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물가 상승 불안 요인. 이 부분이 핵심이죠. 해협 봉쇄 기간 동안 트럭이나 화물선에 들어가는 디젤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배달비가 오르면 기업들은 결국 그 부담을 상품에 슬쩍 얹어요. 게다가 농사의 필수적인 비료 원료 가격도 일시적으로 75%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기초 운송비와 재배 비용의 상승 여파가 마트의 밥상 물가나 생필품 가격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은 부담을 얹을 수가 있고 어쩌면은 이제부터가 또 시작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는 가까워졌더라도 평범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이번 주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메인 이벤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선 마이크론 실적은 너무너무나 잘 나올 예정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무려 1000% 가까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 역시 3배나 뛰고 자 EPS는 1000%, 매출은 3배 예상되고 있고 상승률이 그리고 총 이익률은 80%를 넘길 전망이에요. D램과 낸드 플래시 가릴 거 없이 그냥 없어서 못 파는 초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AI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론은 유력한 AI 기업인 엔트로픽이랑 협력을 공고히 한 바 있는데요. 마이크론이 필수 메모리를 대주고 동시에 엔트로픽의 거액을 비공개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AI 생태계 안에서 기업들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의존도를 높이면서 판을 키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낸다는 건 이 반대로 말하면 반도체를 사야 되는, 구해야 되는 이 다른 IT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 고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반도체 병목 현상과 가격 인상 여파는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우리가 쓰는 일상 기기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어요. 당장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콘솔 가격을 일제히 올렸고 애플마저도 반도체 값 부담에 제품 가격 인상 카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은요. 이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면에는 가파르게 오른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 가격표를 보고 부담을 느껴서 사람들이 이 소비가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AI 열풍이 오히려 일반 소비재 시장의 수요를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 시장 동향을 폭넓게 살피기 위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자 시점에서 인사이트를 넓히기에 좋은 소식입니다. 전쟁 때문에 폭등했던 기름값이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급락하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인데, 여기서 이제 다음 수까지 우리는 함께 봐야겠죠. 이번 전쟁으로 인한 기름값 폭등 현상에 지친 운전자들이 아예 전기차로 좀 많이 갈아타고 있어요. 그죠? 이 실제 수치가 이걸 증명을 해줍니다. 불과 몇 달 새 세계적으로 전기차 비중이 많이 올라왔고 신차 4대 중에 1대꼴로 전기차가 팔리고 있어요. 과거 이 보조금 특수가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의 열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 흐름이 원유 시장에 구조적으로 타격을 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운전자 100만 명이 전기차로 갈아탈 때마다 매일 3만 배럴의 원유 수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쟁으로 망가진 인프라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국 내년 연말쯤이면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 현재 이제 70달러에서 한 50달러 중반대까지 폭락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결국 이 전망이 주는 메시지는 뚜렷하죠. 유가가 안정한 수준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서 아예 주저앉게 되면 그만큼 물가 불안 관련한 위험 프리미엄이 사라지게 될 거고, 또 한 번 증시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업종에도 당연히 관심이 가게 되고요. 다음은 국내 증시 대표주자 삼성전자가 조만간 무려 9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이런 막대한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려는 이유는 이 삼성전자와 노사 간의 특별 경영 성과급 합의에 숨어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시장에 유례없는 슈퍼사이클에서 삼성전자의 향후 3년간 예상 영업이익 합산액이 무려 1,471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노사는 이 엄청난 이익의 10.5%를 반도체 부문 임직원들에게 주식으로 떼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직원들 손에 쥐어질 주식의 가치만 세금을 떼고도 93조 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약속한 성과 조건부 주식까지 더하면 회사가 당장 구해야 할 주식은 더 늘어납니다.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 금고가 비어있다는 겁니다. 현재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가치는 한 25조 원 수준에 불과해요. 결국 약속한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모자란 90조 원 어치의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사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90조 원이라는 게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주가 방어를 위해서 샀던 자사주 규모를 다 합쳐도 30조 원 정도인데 이거에 무려 3배를 매입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요. 주식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EPS, 주가 수익 비율이죠. 이거 계산 방식이 총 발행 주식수 분의 영업이익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나누기 총 발행 주식수가 되는 거죠. 이때 단순 수학 계산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높아지면 EPS는 커지는 거고 발행 주식수가 높아지면 EPS는 작아지잖아요. 자, 그러면 EPS가 높다는 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높다는 거고 돈을 잘 버는 회사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어도 주가가 오르는데 기여를 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 말해 뭐해, 그죠? 근데 당장 EPS도 중요하지만 이게 연도마다 우상향 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이 성숙기 회사의 영업이익이 폭증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올해부터잖아요. 그 말인즉슨 EPS도 이제 막 폭증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업이익이 폭증하는 와중에 유통 물량도 자사주 매입으로 크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수학적으로 주가가 앞으로 크게 오를 환경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SK하이닉스의 이 ADR 모멘텀보다 본질적으로는 이 삼성전자의 90조 원 자사주 매입 소식이 결국 주가 상승에 불을 지필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요 소식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어서 주요 종목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새롭게 찾아주신 분들 위해서 멤버십 서비스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프콘을 통해서 매일 장전에 시장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장전 시황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을 계속 보고 계실 수 없는 본업이 있는 직장인분들을 위해 금일 시장의 주도주 흐름을 간편하게 파악하실 수 있게 실시간으로 장중 브리핑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최소 노출을 데일리 토픽으로 공유드리고 있고요. 공유드린 종목들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한 영상도 스윙 상세 전략으로 매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뭐 자세한 강의들, 조건 검색식과 수식, 투자 대가들의 매매법, HTS 활용법, 또 재테크 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주식 투자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를 네프콘에 가입하시면 전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제로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익을 받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최근에 3월에 시작을 해서 5월까지 2달 동안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익 인증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2달 만에 이제 100분이 넘게 수익 인증을 감사하게도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당첨된 3분 보시면 이렇게, 자, 평가손익 1000만원 단위로 1800만원, 이분도 실현손익 1300만원, 이렇게 멋진 성과 내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프콘은요, 네이버에 엘리트 강사 네프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요거 클릭해가지고 둘러보실 수 있고,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모시고 이렇게 무료 공부방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무료 공부방 입장 링크도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 공부해볼 내용이랑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반도체 투톱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이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여전히 비중 확대 기회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행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에서는 LG이노텍 주요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자, 차트를 좀 볼게요. 보시면 지금 거의 이렇게 원웨이 상승이 나오고 이 상승 파동에 피보나치 주요 지지 구간까지 눌린 상황인데요. 결정적인 지지 예상 구간은요, 보시면 금액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 한 85만원대 라인부터 80만원까지, 자, 이 라인까지 조정이 나올 경우 한 차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단식 하락이 아닌 최근에 이제 급격한 하락이었다는 점, 그리고 펀더멘털 훼손이나 구조적 이유로 나온 하락이 아닌 점, 또 기술적으로는 이게 급락을 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평선과의 거리가 그만큼 급격히 벌어져 있고 회귀성으로 인해 반등 확률이 높다는 점, 또 상승 파동에 동반된 거래대금 대비해서 조정폭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 뭐 아주 여러 가지 요소로 주요 시점에서 눌림자리 잘 모아갈 경우 수익 기회를 맛볼 확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삼성전기죠.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MLCC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고, 보시면 이 상대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들의 차트가 최근에 망가지는 와중에도 MLCC 주도주답게 21선을 훼손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낮은 조정이지만 어제 서킷 걸리고 뭐 변동성이 최근에 컸는데도 이렇게 낮은 조정으로 지켜줬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 삼성전기는 21선을 깨고 추가 하락이 이어지기보다 반등 시도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단기 매매로 접근해도 유리한 시점이고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기에도 전략을 세우기가 좋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요 종목은요,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눌림목 기회가 있을 때 접근해 볼 만한 게 LG이노텍이랑 삼성전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코스닥도 제가 중간에 보시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업종 바닥 신호 줬을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바이오, 2차전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이제부터는 바이오를 보셔도 된다, 지난 1년 동안 바이오 전망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편하게 얘기하면 다 핫발이다, 제 말 믿으셔도 좋다, 이게 분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최근에 바이오를 지난 1년 사이에 유망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이건 아무리 방향성을 읽기가 힘든 주식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뭐랄까요, 시장에 대한 상식만 있어도 바이오를 유망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장세였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이후에 주요 종목들 안에서 말씀드린 시점 대비에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전지의 경우 지금 이 배터리가 ESS 때문에 AI 밸류체인에 묶이는 것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이 활발해지는 것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뭐 주요적으로 움직이는 초반이니까요. 뭐 에코프로라든지 지금 바닥을 다지고 가려고 하는 에코프로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뭐 LG에너지솔루션, 차트가 좀 많이 더럽네요. LG에너지솔루션.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주의 깊게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또 요즘에 계속해서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 게 원전이거든요. 원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일단 주도주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지금 이제 241선에서 지지받으면서
반등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모멘텀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괜히 매도매매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말씀만 드려놓고요. 이후에 차트상 주요한 시점이 나온다거나 뭐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하면은 한번 정리해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는 아직 이 AI 반도체 주도주들에서 시선을 뗄 때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톱으로 움직이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이슈는 이거 작은 이슈일 수가 없다. 단기적으로 유망하게 보셔도 좋다고 보고 눌림목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주요 종목은 LG이노텍이랑 삼성전기다. 자리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과잉 하락으로 인해 주요한 라인이 깨졌었지만 오늘 900선을 다시 곧바로 되돌리면서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바이오, 2차전지 주요하게 보셔도 좋을 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히려 좀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시는 게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 하루 쉬어갔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던 하루였길 바라고요. 지금 이런 변동성 장세가 좀 지나고 안정화가 되고 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 기회를 잡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시장이 주는 엄청 좋은 선물을 이 변동성이라는 힘든 포장지에 싸서 저희에게 주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단기 매매가 이론을 제대로 알고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경험을 연습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수익을 많이 잘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시장이 줄 거라고 앞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데이 트레이딩 관련해서도 모든 꿀팁들을 멤버십 통해서 하나하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항상 시장을 바라보실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 벌게 해주는 곳이다. 확신을 가지시고 도박하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잘 정돈된 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자체가 투기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조차도 비율적으로 투자 관점이 높을 뿐 투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유튜브 채널이 지금 당장 수집할 수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유망한 종목을 설명해주는 콘텐츠를 할 텐데 거기서 뭐 여러분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하십시오. 이거는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투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투기를 통한 성과, 저도 더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